오클라호마 걸스카우트 살인사건 1977년 6월 13일 오클라호마주 메이스 카운티의 스콧 캠프장에서 시작된 걸 스카우트의 캠핑은 악몽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매직 엠파이어 카운실 산하 걸스카우트 멤버들이 참여한 첫날 밤 갑작스러운 내우로 인해 소녀들은 급히 텐트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로리리 파머, 도리스 데니즈 밀러, 이셀 헤더 구스라는 소녀 3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털사 카운티 교회 브로큰에로에 살았으며 캠프 지도원의 텐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잘 보이지 않는 8번 텐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캠프 지도원은 숲 속에서 버려진 침낭 속에 있는 소녀의 시체를 발견했고 곧이어 나머지 2 소녀의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강간과 구타를 당한 후 교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녀들의 시신은 캠프장에서 약 150야드 떨어진 등산로에 남겨져 있었으며 그들의 끔찍한 죽음은 캠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스콧 캠프장은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메이스 카운티 감옥에서 탈옥한 진리로의 하트를 지목했습니다. 하트는 이 사건 4년 전인 1973년에 임산부 2명을 납치하고 강간한 혐의로 수감된 인물로 사건이 발생한 스콧 캠프장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체로키족 치료 주술사의 집에 은신해 있던 하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고 1979년 3월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트가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정황 증거에 불과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이 재판 결과에 분노했고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매직 엠파이어 카운실과 보험업자를 상대로 과실 혐의로 $500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8번 텐트가 지도원의 텐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녀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걸 스카우트를 운영한 매직 엠파이어 카운실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85년 열린 민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9대3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진리로의 하트는 이전 범죄로 인해 308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1979년 6월 4일 재소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07년 수사당국은 새로운 DNA 검사를 시도했으나 정액 샘플이 너무 오래되어 입증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진범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이셀 헤더 구스의 아버지 리처드 구스는 오클라호마 주 피해자들의 권리장전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범죄 피해자 보상위원회를 설립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로리 리 파머의 아버지 체리 파머도 살해된 아동의 부모를 지원하는 단체의 오클라호마 지부를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할 수는 없었지만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며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했습니다. 오클라호마 걸스카우트 살인사건은 수많은 미스터리와 아픔을 남긴 채 오늘날까지도 영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충격은 지역 사회를 넘어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법과 정의 그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